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4중 추돌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난 사고에 혼자 제주 여행을 왔던 30대가 숨지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 29명이 다쳤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4.5톤 트럭이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서가던 1톤 화물차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는 버스 정류장을 넘어 도로변 밭까지 넘어지고 앞에 서 있던 다른 시내버스까지 연쇄 추돌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도로에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급격하게 꺾인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같은 도로를 달리던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고 났어. 119 신고 좀 해줘. 나 저 차 위험하더라고 계속. 사고를 낸 4.5톤 트럭은 516 도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다 2차선에 있던 1톤 화물차를 충돌한 뒤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정면에 있던 버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62명. 앞에 서 있던 버스에서 내리던 70대와 근처 복지시설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장애인, 그리고 30대 여행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도로변으로 넘어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21살 김모 학생은 심정지 상태였다 겨우 맥박을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혼자 제주 여행을 떠난 30대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저께 제가 김포공항에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어제 또 통화를 했거든. 하루 2시경에 잘 지내고 있다고. 31살 먹은 자식이 먼저 갔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지. 부상자 가운데 절반인 29명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제주대학교 학생들이었고 10대 학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집 갈 시간이어서 버스 다들 많이 타가지고 더 놀랐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냐 막 이러고. 제주도는 이번 사고를 3급 대형 교통사고로 규정해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처리와 보상을 위한 협의 등 수습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사고 역시 MBC 취재 결과 예상됐던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리의 서툰 운전자는 경사가 심해 대형차들이 주행을 피하는 도로로 운행을 했고 사고를 낸 대형 트럭은 올해 초에도 브레이크 오작동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사고가 나기 5분 전 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차량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옆에 잠시 정차합니다. 잠시 후 다시 주행을 시작한 트럭은 살록도로를 나와 한라산에서 제주항 방면으로 516 도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트럭이 1.3km 내리막길을 그대로 질주하더니 옆에서 달리던 화물차와 버스 정류소에 멈춰선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화물차가 운행했던 516 도로, 살록도로를 벗어나자 급경사가 시작되고 경사도를 측정해보니 6도가 넘습니다. 사고 차량이 운행했던 이곳 516 도로는 측정했던 것처럼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 길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41살 A씨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사고 당일 오후 4시 서귀포시와 안덕면에서 한라봉과 천혜항을 싣고 오후 6시 반 선적을 위해 제주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화물차들은 경사가 완만한 평화로를 이용하는데 A씨는 제1 살록도로와 관음사를 거쳐 516 도로로 운행했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이다 보니 이 화물차가 짐 싣고 내려오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안 먹습니다. 한 서너 번 밟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전혀 안 먹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그 길을 전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4.5톤이지만 화물을 8.5톤까지 더 실을 수 있게 개조됐는데 올해 초에도 브레이크가 오작동해 2차례 사고가 났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도 크게 사고가 2번 날 뻔했고
그 요번에 사고 난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을 제가 혼자 받고 제가 혼자 닦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에 따라 운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도로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달리던 화물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승현 부지사는 오늘 오전 재난관리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처리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버스회사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 후송병원에 공무원을 배치해 부상자와 가족들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놓고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신뢰도를 놓고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과거 민간 감정평가사들에게 맡겼던 일인데 2016년부터 한국감정원에 맡겼고 지난해 말 이름을 부동산원으로 바꾸고 관련 법도 제정됐습니다. 공기업이 맡아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 조사 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2015년까지 민간 감정평가사 40명이 해오던 일인데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3명입니다. 직접 현장에 뛰는 필드에서 뛰는 인원은 줄었죠. 근데 서포트 해주는 저희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해도 지난해 불과 0.16%만 받아들여진 것도 문제입니다. 제3자가 아닌 한국부동산원이 셀프 검증을 하는 데다 왜 안 받아주는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땐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이 가격이 그 공시가격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게 미국에서는 법제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잖아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본은 광역지자체인 도도부 현이 땅값을,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집값을 공시하고 미국은 시티와 타운, 카운티 등 기초지자체가, 독일은 주 단위 평가위원회가 공시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맡기게 되면 지역 사정들을 반영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을 맡기면 주민 민원에 좌우되거나 선거 공신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 제주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논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재호 의원이 제주도민의 역사적 상처인 4.3과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자신이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지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청 사무관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제주시 관내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여러 차례의 식사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친구에게 골프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도는 제보자와 A씨의 주장이 엇갈려 의혹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가 57년 만에 발굴한 영화 한라산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다룬 첫 극영화로 영화를 통해 당시 4.3을 바라보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영화 속에는 해녀나 굿과 같은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당시 제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역사 자료적 가치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섭니다. 해녀 수가 줄어 지금은 볼 수 없는 진기한 장면입니다. 고무옷이 아닌 무명천으로 만든 물적삼과 물소중이를 입고 박으로 된 태화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해녀의 물질과 함께 삼다도와 제주의 강인한 여성상을 소개합니다. We men of Jeju-do are surrounded by three conditions: rocks, wind, and women. Ours is a matriarchal society. It is woman who is industrious and resourceful.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영등굿도 인상적입니다. 신방의 움직임이나 소미의 연물, 상차림 등을 보면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굿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으로 옮기기 전 중앙시장 자리에 있었던 오연중학교 교문과 교정, 교복을 입고 수업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지, 서귀포 문섬, 한라산과 해안 경관 등을 담은 영상은 소중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영등굿하는 굿하는 장면, 그다음에 해녀들의 대량 해녀들의 입수 장면, 또 해안 마을의 이제 건축 경관 이런 것들이 그런 원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고증 자료로서도 이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제주 영화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에 살던 아마추어 배우들이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 역할을 맡았고 대사도 모두 제주어로 녹음됐습니다. 무장대 대장인 이덕구 역을 맡았던 홍성중 씨는 이 영화를 계기로 국내와 홍콩, 미국을 오가며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이 제주 분들이었나요? 그렇죠. 다 제주도 분들로 된 거예요. 제주도 사투리로 이제 녹음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하나에서 10까지 나오는 사람의 대사를 전부 제가 했어요. 여자분만 빼놓고. 제주어로 온전히 제작된 한라산 원본 영화를 발굴하는 한편 영화판이 제주의 역사 자료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 시내의 한 어린이집의 원생 13명이 지난 5일부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원생과 어린이집 조리 도구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했던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경남 창원시를 방문했던 일가족 3명이 오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64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75세 이상 인구의 76.7%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75세 이상 인구 4만 7천 명 가운데 76.7%인 3만 6천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200여 명이 접종을 마쳤고 내일부터는 노인시설과 제주시 이도동과 삼도동 지역 노인,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예방접종 이상 반응 205건이 신고됐지만
아나필락시스와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중앙 사거리에 승강기와 횡단보도 설치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위한 사전 검토와 자재 준비를 하고 있고 야간에도 공사해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중앙 지하도상가 6군데에 에스컬레이터, 4군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한경변 신창리 해역의 3차 수중 유적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늘 개수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한경변 신창리에서 수중 유적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세 중국 무역선이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신창리 수중에서 지난 1983년 금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2019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남송시대의 도자기와 대형 닷돌, 목재 인장, 동전 등이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제주관광 재방문율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